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유수 작가입니다. 밖을 나가면 개나리, 목련, 심지어 벚꽃들도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무겁던 롱패딩을 옷장에 넣어두고 가벼운 코트를 입고 다니는 요즘이에요. 미세먼지도 전보다 많이 사라져서 산책도 할 수 있게 됐네요. 봄이 오는 걸 온몸으로 느끼시길 바라며 이번 편은 자연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모두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목소리가 하나 없는데 저는 글짐하고 유수 작가가 계시니까 안 계신 분 지연 작가님이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연 작가님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이번 주까지는 나오지 못하시지만 네. 책 추천은 해주시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저희 근황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유수 작가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녹음하는 날도 미세먼지 지수를 저는 항상 확인을 하는데 네. 미세먼지가 파란색으로 좋음으로 떠 있더라고요. 네네. 보통도 아니고 좋음이었어요. 그래서 거리를 보니까 개나리꽃도 피고 목련도 몽우리가 이렇게 지고 벚꽃도 이제 좀 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도 최근에 공항철도 타고 홍대를 많이 갔다 왔는데 네. 여의도 쪽에 이미 펴 있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이미 그 전철에서 보고 있는데 멀리서 보이는 게 너무 놀라워서 진짜 봄이 왔구나. 왔구나. 네. 올게 왔구나 이제. 근데 이제 저번 주는 약간 꽃샘 추위 때문에 추웠다면 이제는 진짜 좀 봄 코트 입고 꽃놀이 가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주 주제를 유수 작가님이 얘기하시고 네. 앞에 지금 게스트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소개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제는 식목일 내 머리에 씨 뿌릴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이 주제에 걸맞는 게스트분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어요. 그렇죠. 오늘의 게스트 식물문답의 조현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문답을 독립 출판한 조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진짜 뭔가 탐냈던 게스트랄까요? 맞아요. 이제 식목일 이제 기념으로 방송을 할 건데 네. 조현진 작가님처럼 주변에 식물을 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럼 혹시 식물 문답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긴장이 되네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식물문답은 제가 작년 말쯤에 낸 책인데요. 네. 네. 식물문답이라는 책은 식물에 대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문답 형식으로 엮고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식물 세밀화를 그려서 네. 만든 책입니다. 식물 세밀화까지 그리신 네. 사실 저 글지만 이미 사서 네. 보셨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책이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하는 걸로 하고 2부에서 하기로 하고. 네, 그러면 이번 주제가 식목일 내 머리에 씨 뿌릴 책이니까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약간 라임이 있는 느낌인데. 그럼요. 씨 뿌릴 책 네. 이런 느낌. 그거에 맞춰서 일단 책 소개를 먼저 유수 작가님이 해주실까요? 네, 저는 바림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주 작가님께서 이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바림? 저는 이거 보고 싶던 책이에요. 정말요? 네. 나무 의사 우종영 씨께서 네. 직접 책을 쓰신 책인데, 그러니까 나무 의사라는 게 나무가 병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치료해주기도 하고, 나무가 죽었는 줄 아는지만 사실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 그 안에 나무 표피 속에 무언가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수분량을 측정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수분량이 있어서 이건 조금 있으면 싹이 나오겠다 하면 싹이 나와서 살아있고 의사분께서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바림이잖아요. 네.
근데 바림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왜 제목이 바림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나무 의사님께서 친절하게 앞 설명을 써주셨는데 네. 바림이라는 게 그림을 그릴 때 물을 바르고 마르기 앞서 물감을 먹인 붓을 대어 깊이 있는 색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의 바림이라는 과정이 있는 건데 작가님께서는 이게 색이 이렇게 살아나도록 하는 거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일상생활에서 깨우친 것들을 차곡차곡 적어둔 후에 바림질하듯 부드럽게 세상을 초록빛으로 이제 물들이고 싶으셨대요. 네, 글지마 작가님. 저 그러면 표지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바림이랑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연관이. 네, 표지를 보시면 정말 나뭇잎이 번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일러스트로 그 느낌이 있어요. 진짜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물감을 먹어서 네. 좀 퍼져서 아름다운 모양? 네, 네. 표지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는 4부로 총 제작을 하셨는데 네. 1부는 나무가 사람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나무가 사람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우중영 작가님께서 그거를 나무의 언어로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네.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해서 인간의 언어로 번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여기에 나오는 나무들은 가로수, 산나무, 당산목, 집에 사는 화분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종류가 나무가 나오고요. 네. 2부에서는 나무를 무조건 예찬하는 거예요. 네. 나무만이 갖는 고유한 향이 나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3부에서는 나무의 생태적인 특징 이런 걸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희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4부에서는 나무가 우리에게 베푼 것들 이런 식으로 총 4부로 나눠져 있는데 네. 여기서 우중영 작가께서는 나무도 생명이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네. 그냥 길가에 서 있는 전봇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가 많거나 뭔가 대기 질이 안 좋아졌을 때 이걸 정화할 수 있는 거는 식물과 나무밖다. 그래서 같이 공생해야 하는 존재고 네. 고마운 존재인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 이거예요.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소 제목이 기관 없이 수용하는 수동적 듣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거냐면 1부에서 나무가 사람에게 보내온 편지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무가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나무는 청각 기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몸통이 있고 그 몸통에서 울리는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나무가 왜 동물처럼 청각을 발달시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청각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그쵸?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책 정말 재미있습니다. 물고기는 소리나 진동을 몸통에 늘어선 엽줄이라는 것으로 감지를 하고 어떤 곤충은 발에 붙은 털로 감지를 하고 코끼리는 넓적한 발바닥으로 감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명체마다 소리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방법이 있는데 네. 나무는 왜 발달시키지 않았냐 이건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땅에 박혀있잖아요. 네. 도망갈 수가 없는 거고 벗어나기 위해 벗어날 수 발달한 있는 기관인데 네, 기간인데 옆에 나무 친구가 톱에 베이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리는데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슬픈데요? 그냥 무슨 소리인지 인지할 수 없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이 작가님께서는 여기서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는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 그냥 소리를 차단한 거죠. 근데 그런 소리 같은 게 그냥 진동으로서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새소리가 나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진동으로서 몸통이 울리고 그런 걸로. 그러면 유수 작가님이 네. 이 책을 이번 주제로 가져오신 이유는 혹시 어떤 걸까요? 식목일 나무를 심는 날이잖아요. 네. 요즘에 환경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한테 주는 영향이 엄청 크다고 저는 요즘에 느끼거든요. 네. 나무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나무와 어떻게 공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나무의 그런 생태를 알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알게 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자연을 사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런 결론으로. 네, 바림이라는 책을 네. 갖고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생뚱맞지만 생테치페 이게 페리더라고요. 생테치페리의 어린 왕자를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가져온 이유는 제가 최근에 쓰는 소설 때문에 다시 읽어봤거든요. 어린 왕자를.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어린 왕자는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어른을 위한 거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이게 청소년 필독도서잖아요. 근데 작가님 혹시 청소년 때 이거 읽으셨나요?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마 그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만 읽었던 것 같아요. 철저히 수능을 위한 책이기에. 근데 저도 심지어 읽었는데 네. 기억나는 거라곤 여기에 여우와 뭐 조종사 아저씨가 나온다. 그 코끼리 먹은 보아뱀.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어른들은 이제 네. 어린 왕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른들인데 저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고,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굳이 해보자면 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해요. 먼 별에서 찾아온 어린 왕자가 지구인에게 전하는 짧은 메시지들이 사실 어린이보단 어른들의 마음을 녹이는 책이라는 설명도 있고,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한 요약문이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뭐 어린 왕자와 조종사의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읽어보자면 어른들의 메마른 삶과 현실에 대한 비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담아낸 책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약간 교과서적이지 않나요? 네. 되게 낭만이 다 없어진. 그렇죠. 작품 설명에 앞서서 일단 이분이 실제로 비행 조종사로 삶을 살으셨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 소설가이자 비행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발표를 했고, 비행기를 좋아하는 작가님께서 실제로 이 작품이 이제 44년도에 나온 책인데 35년도에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셨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거를 영감을 얻어서 쓴 책이라고 하고, 이제 6년 전을 회상하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내용을 쭉 들여다보자면 이제 아이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조종사 입장에서는 사하라 사막에 갑자기 뚝 떨어졌으니까 집에 돌아가야 돼서 고치고 있는데 애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참 질문이 많잖아요. 막 이건 뭐야? 이러면 왜? 이건 이래서 이래? 이러면 왜? 이러면은 진짜 끝이 없듯이 이 아이도 행성에 사는 장미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가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장미 이야기와 여우 이야기. 근데 장미가 저는 그냥 아름다운 존재였던 걸로 어렸을 때 기억을 했어요. 읽었을 때.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장미가 되게 까탈스러운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부니까 이거 유리 막 씌워줘. 이러고 이 행성은 내가 자라기엔 너무 삭막하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했는데 지구에 와서 어린 왕자가 놀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장미가 있는데 그 아이는 혼자라는 말을 그렇게 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다가 나중에 여우를 만나요. 그 유명한 일화 있죠. 너가 만약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기뻐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아우, 여우가 대단하죠. 감성적이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은 너와 내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너는 수많은 어린 아이 중에 하나이지만 내가 너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거고, 세상에 많은 여우가 있지만 나와 너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직 특별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해질 수 있는 거는 시간을 공들였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드린 시간만큼 서로가 특별해지는 거라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어렸을 때 읽었다면 과연 이해를 할까 싶었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돼서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이래서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하구나 싶고,
혹시 질문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 혼자 계속 떠든 기분이라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저희 크래커스북을 한 번에 파악을 하셨어요. 이 책을 들고 온 이유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식물 이야기가 가장 길기도 했지만 네. 장미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했고 저 최근에 꽃다발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약간 거기에는 그런 내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꽃을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데코를 하고 이런 이파리들은 좀 떼서 버리세요 라는 내용이 많은데 저는 꽃을 보면서 가장 맨날 드는 생각이 이런 걸 떼면 얘네도 아프지 않을까랑 꽃을 버릴 때 진짜 뭔가 생명 하나를 버리는 기분이라 꽃을 잘 못 버려요. 맞아요. 막 시들어도 맞아요. 그 뿌리에 막 곰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필 때까지 놔두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린 왕자가 자신의 꽃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별로 돌아가는 결말이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행성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결국 자신이 의미를 부여했던 행성에 돌아가서 까탈스럽지만 떠나서 의미를 되찾은 아이를 다시 만나러 간다는 결말이 그냥 마음에 들었고 네. 식목일 맞이해서 옛날 기억을 회상하면서 많은 어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어른이 돼서 읽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 네네. 근데 또 조금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사람들 관계성에 대한 것도 네, 되게 네. 잘 풀어놨네요. 그쵸. 재미있게. 네네, 되게 재밌어요.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이건.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진 작가님. 네, 제가 먼저 질문지 같은 걸 받아봤는데 네. 그 추천해달라 하는 게 제일 걱정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막 하나를 골랐다가 바꾸고 또 아, 바꾸고 네, 근데 이게 네. 세 번째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책은 이나가키 히데히로님의 싸우는 식물이라는 책이에요. 네. 먼저 이 책을 고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빠르셔. 뭔가 네, 저는 일단 제가 뭔가 식물에 대한 책을 추천해 주시길 바랄 것 같아서 일단 식물책으로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중에 좀 식물 책 중에도 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에세이 종류로 약간 식물에 관한 자기의 경험 아니면 생각 네. 이런 거 담은 책들이 있고 아니면 좀 그 식물의 원예 서적 같은 거 아니면 네. 실용서 쪽은 네. 뭐 말씀하셨던 그런 꽃다발 만드는 책이라든가 네.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딱 식물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책을 골랐고 그 식물에 대한 책은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는 책이 많아요. 막 도감 같은 거. 네. 뭐 네. 몇 월에 며칠에 피는 피고 꽃으로 뭐, 막. 뭐. 막 전문 용어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말고 좀 재미있는 책으로 제 기준에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골랐고요. 세심하게 네. 골라오셨네요. 네. 좀 최근 베스트셀러 막 오래전부터 있던 책들은 많아서 네. 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골랐어요. 네. 네. 이분이 일본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책을 꽤 여러 권을 내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번 다른 책은 풀들의 전략이라는 책도 있고 도시에서 잡초라는 책도 있거든요. 네. 이 두 개 책도 되게 재밌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네. 식물의 세계는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식물의 세계가 평화로울까? 식물도 햇빛과 물과 흙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햇빛과 수분, 토양 등의 자원을 둘러싸고 식물끼리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만 한다. 이름부터 싸우는 식물이어가지고 네. 되게 이런 투쟁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어요. 네. 그래서 같은 식물끼리도 경쟁을 하지만 아니면 뭐 척박한 환경 예를 들면 뭐 사막이나 네. 아니면 사람들이 쓰는 길 같은데 계속 네. 밟히거나 경작되는 그런 환경 아니면 병원균, 곤충, 동물 그리고 사람 이랑 네네 투쟁해 나가는 사람과. 네. 사랑과 슬프네요. 사람은 아무래도 원하는 작물만 키우기를
말하니까 네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되게 과학적인 사실에 식물 한 종 한 종의 그 생태 기반에서 쓰고 있어요. 네. 뭔가 민들레가 돌틈에서 뭐 자라나면 너무나 굳건한 일지 라고 뭐 이런 류가 아니라 네. 식물 자체가 어떤 식으로 생장을 어떤 정략으로 자라고 있는지 네, 전략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하는 거네요. 네, 그쵸? 네. 뭐 예를 들면 나팔꽃이 자라는 것을 보면 네.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게 줄기가 굉장히 가늘고 약해요. 이렇게 네. 말려있나요, 혹시? 네네, 맞아요. 돌돌돌돌돌 전화선 같이.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물체를 잡고 감아 올라가는 대신에 되게 약하게 만들어도 이렇게 감아 올라가면 되니까 그냥 튼튼하게 줄기를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네. 약하게 만드는 대신에 빨리 자라 올라가서 햇빛을 선점하자 이런 전략인 거예요. 말씀하셨던 장미 같은 경우에도 가시가 있잖아요. 네. 그 가시로 다른 식물에 이렇게 툭툭 걸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장미가 아주 높게까지 자라는 식물은 아니지만 네,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네. 어린 왕자는 저희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린 왕자께서는 네네.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뭐 다른 아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가시 4개 있다고 딱 설명을 하거든요. 4개밖에 없어. 4개의 송곳니. 근데 그런 용도로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네,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봉숭아처럼 이렇게 터뜨리는 식물들이 있고 단풍나무의 경우에는 바람이 불면 그 열매가 프로펠러처럼 돌아서 멀리 날아가요. 와 진짜 오랜만에 생각났어요. 그거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도둑놈의 갈고리였나? 뭐 그런 식물들은 옷이나 그런 데로 가기도 하고 수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살 흐름에 따라서 뭐 흘러간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지만 이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책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런 식물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얘기해 나가는 게 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면서도 재미있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지루해지기 쉽고 막 설명조로 가기가 쉬운데 재미있는 그 싸우는 식물이라는 테마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내용을 더 설명을 하나만 더 해드리자면 그 식물들이 그 수분을 하잖아요. 그 충매화들은 꿀을 갖고 꽃을 피워서 그 벌이나 나비들을 불러들여서 그 수분을 하잖아요. 곤충들도 약간 좀 서로 솔직한 관계는 아닌 거예요. 서로 공존관계이기는 한데 뭐 몸에 그 꽃가루를 묻혀가면서 하지 않으려고 나비 같은 경우에는 입이 굉장히 길어요. 봤어요. 네. 그래서 꽃가루는 하나도 안 묻히고 그냥 꽃에 꿀만 쪽쪽 빨고 그냥 그렇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 풍뎅이 같은 이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풍뎅이들은 꽃 안에 꿀이 고여있는 부분 그냥 이렇게 파서 먹어버려요. 그러면 꽃이 엄청난 타격이지 않나요? 꽃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어떤 난초가 나와요. 어떤 난초는 그 꽃 자체가 암컷 벌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컷 벌이 찾아와서 암컷인 줄 알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꽃가루를 서로 사실 벌을 골탕 먹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벌은 막 암컷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물 자체에 집중한 책이 뭔가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같은 걸 많이 투여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했고요. 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 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다른 생물과 공존 관계를 구축하려고 식물이 한 일. 그것은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을 우선하고 먼저 챙겨줌으로써 서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식물은 이 가르침을 설파한 예수가 지상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이 진리를 깨닫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인류는 어떤가? 인류는 다르다. 인류는 전 세계의 자연을 정복했다. 다른 생물을 철저히 무찔렀다.
다른 생물과 공존하기를 택한 식물이 옳은지, 다른 생물의 생존을 허락하지 않고 멸종으로 내모는 인류가 옳은지, 정답은 곧 나올 것이다. 아, 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이 책 전반에 없어서 사실 이 책을 추천을 했던 건데, 네. 살짝 이런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의 선에 대한 관념 같은 것이 살짝 배어나기는 해요. 전작의 경우에는 좀 더 이런 경향이 조금 있고요.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식물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가 전혀 다른 생물체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암수의 구분을 생각을 하더라도 네. 식물은 수나무와 암나무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보통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어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암나무 따로, 수나무 따로, 둘 다 있는 나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 뭔가 그런 것부터도 다르고 아니면 개체를 번식하는 방법도 네. 그쵸. 예를 들어 꺾꽂이를 하면 똑같은 그 DNA를 가진 개체가 생기는 거고 그게 또 무한대로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서로 네. 개체 간의 그 차이라는 것도 좀 사람 개개인에 비해서는 흐릿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감정 같은 것도 사실은 흔히 약간 이입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네. 감정을 느끼는 기관, 말하자면 대뇌라던가 이게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네. 뭔가 식물 자체에 대해서 그냥 단정 짓고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왜 이게 이런 거지? 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면 네네. 좋겠다는. 근데 책이 되게 다양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식목일 맞이해서. 네. 그러면 저희가 식목일 맞이로 준비했던 1부는 이 정도로 끝을 내고 네. 2부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식물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원래 2부는 이제 게스트님께서 한번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주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음 주 주제는 내가 아는 꽃의 비밀이라는 네. 주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